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타르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도하의 한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세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은 중국 대표팀의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호텔의 음식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는데 뿌듯한 마음이 드는 한편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한국 대표팀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의 주방장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호텔의 주방장이 아니었고 10년 동안 한 호텔에 있다가 잠시 휴식기를 갖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호텔의 주방장이었던 사람이 수술받고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2달 정도 쉬어야 하는 상황인지란 급하게 부탁받고 잠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정작 호텔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었던 대표팀이 호텔 식당을 이용하지 않더군요. 물론 월드컵 때는 출전하는 국가의 팀에서 스태프를 구성해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요리사들도 데려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조식이나 석식을 먹으러 내려오는 선수들은 꼭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가끔 질리기도 하잖아요. 카타르 도하에서는 워낙 크고 작은 대회들이 열리다 보니 호텔에 국제대회 선수들이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제 요리를 만족스럽게 먹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꽤 제 요리 실력에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어째 한국팀은 호텔 요리를 잘 먹지 않아 영 불만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한국 조리팀이 맛있게 만들길래 그런 걸까 궁금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표팀 지원 스태프팀에서 부족한 재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본디 이런 국가대표팀이 숙소로 사용하는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런 건 식자재를 관리하는 직원이 가고 주방장 급인 제가 갈 일이 아니지만 일부러 직원한테 제가 가겠다고 말하고 재료를 공급해주러 가는 길에 슬쩍 그들의 호텔 조리실과 한국 대표팀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호텔 조리실과 달리 한국팀이 사용하는 조리실은 예전에 사용하던 구조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요리는 난생 처음으로 보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먹는 한식인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는 몰라도 요리사인 만큼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대강 알 수 있겠더군요. 물론 한국에서만 쓰는 재료들도 있을 테니 모든 재료들을 다 알아맞추는 건 아니었지만요. 대체로 한국 음식들은 채소와 고기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들 같았고 매운 음식들도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군침을 돌게 만드는 고소한 냄새 또한 저를 자극했지만 재료를 전달해 주러 온 직원이 대표 선수들이 먹을 음식을 마구 집어먹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국 음식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서 그러는데 사진 좀 찍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스태프들은 흔쾌히 허락해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온 저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그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 굳이 음식 이름을 알지 못해도 이미지만 넣어도 비슷한 사진과 자료를 검색해 주거든요. 저는 그 음식들을 카타르에 있는 한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거나 혹은 요리법을 찾아 직접 요리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카타르는 한인 마트도 있어서 다행히 웬만한 재료들은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은 카타르 음식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 카타르 같은 아랍권 요리들은 특유의 향이 강한 톡 쏘는 커민향이 가득한 요리들이 많았으며 쌀과 함께 닭고기나 양고기 등을 볶거나 굽는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카레에 쓰이는 강황도 카타르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였죠. 반면에 한국은 끓인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끓인 요리라고 하면 보통 스프류의 음식을 만들어 소스 찍어 먹듯 빵에 같이 먹는 카타르와 달리 이런 국물 요리들은 밥과 같이 말아 먹거나 혹은 숟가락으로 국만 퍼서 맛을 음미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국물이 많은 음식을 한 숟갈 맛보면 뭔가 속이 편안해지고 나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낼 때도 고춧가루나 청양고추를 썼는데 카타르의 매운 음식과는 다르게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한국 음식 요리법에 쓰인 시원한 맛이 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분명 끓인 국물 요리인데 왜 시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남의 만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제가 직접 만들어도 보니 알겠더군요. 정말 차갑게 시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국물을 마셨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걸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남에게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저는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카타르는 전통적인 국가라 여자들이 주로 요리를 하지만 저는 직업도 요리사인데다가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내를 위해 자주 음식을 만들었죠.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자주 먹이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녀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었던 우리 와이프가 몇 달 사이에 10kg이나 빠진 것입니다. 한국 요리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고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좋았을 뿐더러 한국 요리를 만들면서 자주 해먹은 현미밥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듯 했습니다. 보통 아랍에서 사용하는 쌀은 길쭉한 형태의 찰기가 적은 쌀을 주로 먹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윤기가 자르르 도는 쌀밥으로 신기한 게 젓가락으로도 밥알을 집을 수 있더군요. 아랍권에서 사용하는 안남미는 불가능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쌀을 현미, 흑미 그 외 잡곡들을 넣어서 지어 먹곤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건강에 훨씬 좋아서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처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밥을 지어줬더니 처음에는 생김새에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나중에는 곧잘 잘 먹었습니다. 흑미밥이나 현미밥 등을 먹기 시작하자 와이프는 신기하게 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와이프는 식사를 한 후 조금 지나면 항상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푸알라라고 해서 아침이나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단한 먹거리들이 있었죠. 보통 이런 디저트들은 대추야자에서 추출한 설탕으로 만든 간식들이 많았는데 대추야자는 칼로리가 무척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요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리인지라 카타르 인구 중 70%가 과체중 인구, 이 중 40%는 비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적게 먹는 편이었기 때문에 카타르인 중 마른 편이었지만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은 대개 뚱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추, 야자, 설탕이 들어간 요리들을 적게 먹게 되고 배부르다고 간식도 잘 안 먹게 되니 서서히 살이 빠지게 된 것이죠. 와이프는 순식간에 한국 음식 찬양자가 되었고 주변에 한식을 추천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한식을 인정하게 되었고 저도 한국 대표팀이 왜 그렇게 한국 음식만 고집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팀이 중국 요리만 고집한다고 해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팀에는 식단을 담당하는 요리 스태프가 없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호텔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심지어 대표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수단의 스태프들 또한 호텔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중국인이야말로 중화 사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 오히려 아랍 요리를 배척하고 중화 요리만 먹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던 찰나에 임시직 직원을 통해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동안 고용된 중국어학과의 학생이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빠 호텔 식당 식사 시 간을 못 맞췄다는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어줬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조잘되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요리사 스태프가 문제가 많나 봐요. 중국인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요리가 주식인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금지잖아요. 그래서 소나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데 냉동에서 가져온 중국산 소고기를 고집하는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중국산 소고기를 택하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주를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산 소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한참 요리를 공부하고 있었을 당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이론 과목으로 중화요리의 역사라는 과목을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소를 키우기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일단 화북지방의 경우
소가 먹는 풀이 아닌 양이 먹는 풀이 주로 자라며 화동이나 화남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가 아닌 물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물소고기라는 게 정말 질기고 누린내가 심하다 보니 중국에서는 그리 대중적으로 소고기 요리가 자리 잡지 못했죠. 중국에서도 소고기를 자주 먹는 이들은 주로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고 중국산 소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어이 중국산 소를 쓰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당연히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맛없는 소고기 음식을 먹으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소의 심한 누린내를 없애려고 중국식 향신료인 정향을 필요 이상으로 넣다 보니 정향에 익숙한 중국인들마저도 먹기가 힘든 음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래 정향은 티스푼의 반도 안 되는 작은 양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맛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닭고기 요리가 나오는 날에는 그나마 먹을만 하니까 중국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고 소고기가 나온다고 하면 호텔 식당에 몰려와서 먹는 것이죠. 중국인 스태프들은 정말 쓸데없는 데서 국산 재료만 고집하는 중국 요리사 때문에 힘들다고 외국인인 임시직 직원한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좀 안타깝더군요. 차라리 다른 나라였다면 자국산 소고기를 쓰고 싶어도 어렵고 귀찮아서 포기했을 텐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수입산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이슬람식 도축법을 따른 고기만 가능해서 그냥 카타르 호텔에서 공급해주는 고기를 쓰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 중국은 워낙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 만큼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만 2천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할랄 푸드 인증을 받은 소고기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테니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을 테죠. 참 불쌍합니다. 요리사 한 명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그들을 보니 더 열심히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주인공의 말처럼 실제로 중국 대표팀이 자국 요리사의 소고기 요리를 맛없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 SNS를 통해 아름아름 전해지자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요리인데 여전히 요리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소고기 암살자. 나도 중국산 소고기를 샀는데 맛이 이상해서 먹을 수 없었어. 나도 소고기, 양고기, 개고기는 안 먹는데. 하지만 왠지 이 소식도 곧 삭제될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음식이 맛없다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영상을 삭제당한 것처럼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